어디에 취업을 했나요? 어, 이거 뭐죠? 아, 네, 어디에 취업을 했느냐, 이런 것들도 궁금해 하시고, 무슨 일 하느냐, 이런 거, 그리고, 아이고, 그러면 진학도 안 되고, 취업도 안 된 애들은 도대체 몇 명 정도고, 그럼 그 친구들은 도대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좀, 대학교 알아보실 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졸업생들 좀 뭐 하고 지내는지? 네, 그런 게 많이 궁금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동생 내외랑 같이 식사를 하다가 조금 이렇게 막 언쟁을 벌인 게 있었어요. 동생 네 부부는 저희랑 되게 가깝게 지내가지고 저희 쌍둥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대안학교를 다녔는데 애들을 이제 대안학교에 보내다 보니까 이제 좀 생소하잖아요, 교육 과정이. 그러니까 엄청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애들을 온실 속에서 키워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공부를 시켜야지, 뭐, 공부를 안 하고 좀 놀기만 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걱정을 많이 했죠. 그랬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커가는 거를 보더니, 어, 자기도 이제 나중에 아이가 중학교 됐을 때는 일반 학교 보내고 싶지 않고 대안학교에 보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생은 저희 아이들 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대안교육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들을 본 게 아니었나 싶어요. 동생이 가장 주요하게 아이들을 좋게 봤던 거는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 보인다, 둘 다. 너무 행복해 보인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아무래도 학교나 학업에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으니까 집에서도 저랑 아이들이랑 부딪힐 일이 별로 없었고 또 스스로 하고 싶은 거를 뭔가 찾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배우는 과정들이 되게 즐겁고 또 성취감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도 굉장히 높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동생이 굉장히 대안교육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조카가 중학교에 입학할 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 적극적으로 이제 동생이 찾아보는 거예요. 대안학교에 대해서. 막 책도 빌려보고 검색도 하고 막 찾아가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막 다니다가 엄청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어느 부분이 이렇게 고민이 되느냐, 너가 고민이 되는 부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언니 대안교육이 좋은 건 알겠어. 그런 교육이 굉장히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좋은 교육을 받고 난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지내? 어? 내가 좀 찾아봤는데 언니 뭔가 그럴싸한 사회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을 잘 못 찾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이렇게 유명한데, 대안학교 나왔어? 그런 사람을 잘 못 찾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쌍둥이들도 뭐 잘 큰 건 알겠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우와, 대안학교 나와서 어쨌든 막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좀 뭔가 그럴싸한 뭔가 성공? 이런 거랑은 거리가 있어 보이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확신이 들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를 대안교육을 시켜도 되는지 고민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동생의 공감이 되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동생한테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동생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사회적 성공이 뭐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어? 아니면 너가 알고 있는 사회적인 성공을 한 그럴싸한 사회적인 성공을 한 사람을 나한테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이야기를 한번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혹시 얘기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내가 생각하는 사회적 성공 아니면 이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고 우리 다 아는 사람 뭐 사회적 성공한 사람 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분은 갑자기 질문하면 없으시겠죠? 네, 그래서 동생이 저한테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언니 장난치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이랬더니 언니도 다 알잖아 사회적인 성공. 근데 왜 그런 걸 물어봐? 그냥 괜히 비꼬려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근데 나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너가 생각하는 사회적 성공이 뭐냐? 아니면 진짜 그런 사람 좀 얘기 좀 해줘라. 사회적 성공한 사람 혹시 문재인 대통령이냐? 아니면 이 사람이냐? 아니면 이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은 너가 말하고 싶은 사회적 성공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계속 이제 막 얘기를 안 해요. 언니 말하는 태도가 잘못됐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개만 물어볼게. 나는 어때? 그러니까 너가 보기에 저를 동생이 항상 언니 너무 존경스러워. 언니 막 언니가 막 하는 뭐 생활 태도 뭐 어쩌면 막 가치관이나 이런 거에서 되게 좋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때? 나는 진짜 고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었고 유아교육을 전공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도 아이들하고 계속 함께하고 있잖아. 그리고 나의 이력이 내가 꽤나 이 일의 전문가다. 그런 것들을 다 말해준다 생각하는데 그런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나는 뭔가 유명한 강사나 뭐 교수나 아니면 무슨 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지 못했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오은영 박사님도 되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너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아니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언쟁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좀 뜻을 좁히지 못하고 그냥 어영부영 대화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다시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서 제가 이제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회적 성공이 도대체 뭘까? 막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우리가 되게 좀 넓은 의미에서는 많이 아는데 우리가 누구가 나한테 사회적 성공이 뭘까? 사회적 성공. 그럼 당신은 사회적 성공을 얼마큼 했느냐 물어봤을 때 대답하기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사회적이라는 뜻은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조직화된 집단이나 세계와 관계된 또는 그러한 성격을 띤 성공은 목적하는 바를 이룸 이런 거예요. 그럼 합치면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조직화된 집단이나 세계와 관계된 그런 목적하는 바를 이룸 이런 뜻이에요. 근데 모르겠죠. 이렇게 해도 사회적 성공이 뭔지 모르겠죠. 동생이 하고 싶었던 사회적 성공의 조건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딱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일단 유명해야 돼. 좀 이름이 그래도 얼추 알려져야 돼. 그리고 돈을 잘 벌어야 돼. 그리고 그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최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마 동생이 얘기하는 사회적 성공을 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동생이 조금 뭔가 속물처럼 느껴지시나요? 네, 어떠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진 않아요. 동생이 생각하는 사회적 성공, 그런 모습은 우리가 굉장히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 성공의 모습이고, 저도 학창 시절에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나도 이제 유명해지고 돈도 잘 벌고, 막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뭐 약간 이런 꿈을 꾸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뭐 동생이 생각하는 건 굉장히 아주 일반적인 생각인 거죠. 근데 동생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동생이 잘못 생각한 건 뭐냐면 그걸 대안학교에서 찾았다는 게 잘못된 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대안학교는 누구나 인정할 만한 사회적 성공인을 육성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 네, 그런데 거기서 그걸 찾는 건 좀 아니죠. 오히려 이 대안학교는 여기에 있는 단어로 조합을 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대안학교는 누구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함께 사는 사회를 육성해 가는 교육 운동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와 제 아이들이 경험한 대안학교는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에요.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 곳. 좋은 교육을 시키려고 엄청 많이 검색을 하고 찾아서 여기까지 이제 간대학교까지 오셨을 텐데 고작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게 배우는 방법을 배운다니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여러분이나 저의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배우는 방법은 딱 한 가지, 거의 한 가지로 통일돼 있었죠.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는 방법이었어요. 물론 지금의 교육 과정도 여전히 같은 방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익숙한 교실의 장면이 교육 과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 과정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방법도 배우는 방법 중에서 매우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방법은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여야지 유일한 방법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으로 배움을 갖기에 앞서서 배워 알아야 되는 건 내가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그리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나의 성장을 위해서. 그다음에 그럼 이런 것들을 배울 때 그 적합한 방법은 무엇인지 그걸 먼저 알아야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움의 내용이라는 건 개인이 가진 관심이나 역량이나 또 철학에 따라서 너무나 다양할 수 있고, 그런 배움을 위한 방법은 뭐 전문 강사, 학교 선생님, 직접 찾아가는 현장, 그다음에 같은 관심을 가진 선후배, 무수하게 또 많은 관련 도서나 논문 뭐 이런 것들로 다양할 수 있습니다. 대안학교에 다닌 동안 아이들은 이런 다양한 배움의 과정을 찾고 배움의 과정을 제안을 해보고 또 다른 사람이 제안한 그런 배움의 과정에 자기가 참여를 해보고 때로는 선후배나 아니면 교사, 그들의 어떤 배움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배움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갖습니다. 이렇게 3년을 통해서 배움을 배운 아이들은 마지막 학기에 자신의 관심에 집중해서 졸업 논문을 준비를 합니다.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자료를 찾고 전문가를 찾고 교사와 선후배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현장에 직접 찾아가 보기도 하며 차곡차곡 논문을 완성해 갑니다. 또 몇몇 친구들은 자신의 내면에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새록새록 자신의 강점과 약점, 때로는 깊이 숨겨두었던 또 상처들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은 자신의 기록을 글로, 시로, 노래로, 공연으로 표현하면서 논문을 완성합니다. 논문을 발표하는 아이들을 보면은 간디 3년의 교육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정말 눈부시게 성장을 했는지 확연히 보이고, 내 아이만 발표할 때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발표할 때 정말 너무 감동이 돼서 눈물이 계속해서 납니다. 아이들은 누군가가 정의하는 성공이 아닌 누구보다 내가 만족하는 배움을 경험하고 이는 개별적인 어떤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어떤 마중물의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7기 우리 신예원이는 졸업 논문으로 사진집을 발간했습니다. 이면이라는 사진집인데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예원이는 육식이나 쓰레기에 관련된 사진집을 만들어서 우리 곁에 어디에서나 볼 수 있지만 불편해서 우리가 쉽게 외면하는 현실을 사진집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영상 편집에 관심 많았던 동안이는 영상 편집을 중심으로 자신의 어떤 성장 과정을 정리하고 그간에 만들었던 작품들을 모아서 글과 영상으로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누군가의 기준에 부합하는 성공을 위해서가 아닌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 치열하게, 그렇지만 즐거움을 놓치지 않는 3년을 보냈고 그만하면 그 시간들에 대해서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뭔가 되게 잘했고 특별해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성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이 성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서론이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간디, 내 만큼 뽕 뽑는 부모 역할 가이드. 네, 이제 제가 이 요점을 딱 3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대로 하시면 3년 동안 낸 돈이 아깝지 않게 아이들을 잘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들어주세요. 자, 1번은 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거예요. 학교의 행사나 일정에 가능하다면 많이 참석하시고 3년 동안
한 번 정도는 운영위원회에 참여해 보시기를 정말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애를 진짜 어렵게 학교에 보내는데 그것도 막 고액의 교육비까지 내는데 학교에서 좀 다 알아서 하지 왜 부모까지 이렇게 오라고 가라고 하는지 좀 답답하다 이런 부모님들도 아마 계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희 동기 중에도 그런 부모님이 계셨었는데 그런데 간디학교는 이 세 가지 주체로 이루어집니다. 간디학교는 교사, 학생, 그 다음 학부모 이렇게 3주체로 이루어집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학교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이 3주체가 제 역할을 하고 학교의 애정과 신뢰를 가지는 만큼 학교는 더없이 잘 굴러갑니다. 3년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제대로 뽕 뽑기 위해서는 학교가 건강해야겠죠. 건강한 학교를 위해서 부모님들도 제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알고 만나온 부모님들의 경우 대부분 학교에 대한 성실함과 학교에 대한 만족감은 완전 정비례했습니다. 만족스러운 학교를 위해 오늘 또 학교에 다녀오는 일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너만 배우냐? 나도 배우자. 얼마 전에 제가 저희 딸한테 편지를 썼어요. 약간 반성문 비슷한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한 문장이 미안해. 엄마도 21살 딸의 엄마 역할은 처음이잖아. 이게 자동으로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종종 미숙해. 아이들은 커가면서 새록새록 세상을 마주하는데 우리는 그런 아이들의 부모로서 또 새롭게 세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경험하는 우리 아이들의 세상은 우리 때보다 훨씬 직관적인 듯 하면서도 복잡하고 열려있는 듯 하면서도 폐쇄적이고 연결되어 있는 듯 하면서도 쉽게 고립됩니다. 이런 아이들의 지금을 바라보면서 라떼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아이들과 바로 단절되겠죠. 우리는 소통이 가능한 부모 되기를 위해서 또 지금을 진하게 살아가는 나라는 한 개인을 위해서 꾸준히 공부해야 합니다. 뭐든지 잘 모르면 불안하게 마련입니다. 불안을 숨기려고 라떼를 핑계로 고집스러워진다면 행복한 오늘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를 위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뽕 뽑는 중요한 팁 하나. 금산 간디학교는 저 이런 것 좀 공부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말하면 아이나 부모나 할 거 없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을 해줍니다. 그리고 공부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고 싶은 거 있으면 꼭 제안을 하세요. 제안을 해서 나 이거 공부시켜달라 얘기를 하시고 공부시켜주는 자리 있으면 이렇게 오늘처럼 꼭 빠지지 말고 참석을 하세요. 아는 만큼 지금이 보이고 아는 만큼 그 안에 있는 우리 아이가 보이고 아는 만큼 편안해집니다. 게다가 3년 동안 이 모든 게 모두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르쳐 달라고 하고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무조건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야. 이거 들어보셨어요? 이거 약간 급식체 유행어래요. 근데 요즘에는 이거 아니고 이것도 옛날 유행어인데 이게 이제 작은 따옴표잖아요. 이거 속으로만 해야 돼. 진짜로 하면 안 돼. 속으로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라는 뜻인데요. 3년 동안 한두 번 정도는 아이의 방황기가 찾아옵니다. 나 학교 못 다니겠어. 그만해야겠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만두고 싶은 이유도 되게 다양합니다. 뭐 선생님이 어떻게 한다. 뭐 교육과정이 어떻다. 또 마음 나눌 사람이 없다. 나가서 빨리 돈 벌고 싶다. 뭐 아니면 뭐 빨리 해가지고 뭐 대학 준비를 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 그렇겠구나 하면서 받아주세요. 네. 속으로는 아니야 이렇게 하시더라도 겉으로는 받아주시고 그런데 단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은 해주되 함께 흔들리지는 말아주세요. 부모님이 흔들리면 100% 아이도 이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흔들리지 말아주시고
그런데 아이가 막 학교를 이제 안 다니겠다. 그러면 딱 생각했을 때, 한 달에 그럼 100만 원씩 세이브가 되고, 이거를 사실 학교 안 다니고 이걸 모으면 뭐 세계 여행을 시켜줄 수도 있고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이걸로 투자를 해가지고 나중에 뭘 하면 뭐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도 되기 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저도 고민했었고요. 그런데 간디 3년은 제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말을 좀 믿어주시고 일단 발을 들인 이상 3년은 쭉 간다 생각을 하시고 또 이런 흔들림이 있을 때 담임 선생님이나 아이와 잘 소통을 하셔서 3년을 잘 버티시기를 정말 적극 바랍니다. 3년을 버틴 부모만이 이렇게 논문 때 아이의 정말 눈부신 성장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3년을 잘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이야기가 좀 들로 산으로 바다로 정신없이 오락가락 했는데 중요한 이야기는 마지막 3가지였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 또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만 배우냐? 나도 배우자. 그 다음 아니야 이렇게 3가지 잘 기억을 하시고요. 말한 대로 그 동원이 예원이 엄마가 말한 대로 다 했는데 나 왜 아직 불안하고 나 왜 아직 모르겠고 나는 왜 계속 미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적극 상담해드리고 AS 다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럴 분이 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간디학교는 품질 보증, 품질 보증 가능합니다. 이런 금상 간디 고등 과정에 여러분 너무 잘 오셨고요. 간디인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준비를 많이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준비를 되게 많이 하셨네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네. 네. 궁금하신 거나 뭐 이런 것들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환이 애원이 어머님은 이제 여기 프리젠테이션 한 거 다 하신 것 같아요. 학부모 임원도 하시고. 네. 예, 그런 걸 제가 많이 이렇게 다 해서 뽕을 뽑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물어보시고, 나중에 생각해봤더니, 이거 물어볼 거 이런 거 있으면 제 개인적으로 저기 병덕쌤이 제 연락처를 알고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AS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17기 부모님이 좀 특징적인 게 있잖아요. 제가 담임을 딱 맡고 느꼈던 게 굉장히 적극적이셨다라는 것. 그리고 또 부모님들끼리 되게 친하셨어요. 처음부터 막 별칭을 쓰자고. 아마 그때 동환이 아버님이 제안을 하신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네. 예, 어머님은 지금 원래 마이쭈라고 저희가 불렀었죠. 아버님은 네. 소금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어색했던 사람인데 부모님들끼리 별칭을 쓴다는 게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 네. 그게 되게 제가 도움이 많이 담임하면서 많이 받았었습니다. 네, 이렇게 별명으로 하게 되면 지금도 저가 이름에 동환이 예원이 엄마라고 되어 있고 뭐 조한 엄마, 나린 엄마, 민서 부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누구의 엄마 아빠가 아닌 어떤 한 개인으로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약간 서로 부모들끼리 소통하기에도 굉장히 좋고 아이들하고도 만나기에도 아이들이 동환이 예원이 물론 동환이 예원이 엄마인지는 알겠지만 마이주라는 어떤 한 사람으로 그게 뭐 선배일 수도 있고 뭐 형님일 수도 있고 이런 그런 사람으로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폭이 굉장히 더 넓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뭐 아무거나 이야기를 해주시면 새겨 듣겠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여러 막 이런 강의 같은 걸 들으면 질문이나 뭐 이런 게 없으면 되게 좋은 강의였거나 되게 아닌 강의였거나 둘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표정을 좀 보았을 때
좀 후자 쪽이었나 이런 생각이 네, 뭐라도 아주 하나 좋았어요. 뭐라도 하나 얘기해 주시면 네, 하은이 엄마는 너무 우리 편이라 하던 것 같고요. 저희가 보면서 남편하고 둘이 네. 어머니 내공이 보통이 아니셔. 어머니 내공이 보통이 아니셔. 아, 이러면서 진짜요? 계속 음소거해놓고 둘이 계속 쏙닥쏙닥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확실히 간디 어머니다우세요. 그리고 아, 궁금한 거는 혹시 아이를 졸업하고 나서 아이들끼리는 잘 만날 것 같은데 네. 졸업한 다음에 이렇게 부모님들 연대도 좀 있나요? 네, 저희는 지금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긴 한데 카톡으로 계속하면서 뭐 아이들 뭐 특별히 축하해 줄 일 있으면 같이 올려서 축하해 주고 예를 들면 뭐 군대 간 친구 있는데 다 같이 위문 편지 좀 보내줘라 이러면 막 위문 편지 구걸도 하고 뭐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 뭐 공연 또 소식이 있으면 공연 소식 알려서 아 그래서 공연 보러 저희 아이가 그 어린 왕자의 어린 왕자를 맡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주인공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이걸 또 자랑을 했더니 부산까지 또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몰래 또 부산에서 이렇게 작은 또 모임이 되기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좀 어느 정도 걸릴 사람 다 걸리지 않았나. 이제 안 걸린 사람은 이제 뭔가 면역자, 슈퍼 면역자, 이미 슈퍼 면역자이지 않을까 해서 이제 좀 조심스럽게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예, 부모님들끼리도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다행스럽고 감사하죠. 네. 그리고 좀 동기들끼리 좀 동기 부모님들끼리 끈끈한 것도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뭔가 고민스럽고 걱정스럽고 이런 것들을 혼자서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면은 이게 자꾸 뭔가 거기까지 안 가도 되는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나만 혼자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서로 또 내가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또 이런 이야기들 들을 수 있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안심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동기들끼리 좀 친하게 지내는 게 되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간디 다니면서도 뭐 그런 경우도 있었긴 했는데 불안하고 조금 이거 잘 모르겠고 또 학교에 대해서도 좀 그럴 때 선배 학부모들한테 좀 이렇게 뭔가 물어보는 것도 되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진짜. 그리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아이들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니까 되게 불안감이 올라왔거든요. 아마 뭐 고등학교도 졸업 때 되면 되게 불안하실 거예요. 이거 이제 어쨌든 학력 인정도 안 되고 막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래서 그런 불안감이 올라올 때 선배 학부모랑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이게 내가 좀 이게 생각이 아직 대안교육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그런가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누구나 그게 거쳐가는 그런 고민일 수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듣고 또 그런 것들이 좀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들으면 도움이 정말 많이 돼요. 부모가 불안감을 가지고 있지, 불안감이 없는 상태, 좀 편안한 상태인 게 아이가 학교에 적응하고 좀 학교에서 좀 생활을 잘하는데 진짜 많이 도움되고 그래서 부모가 흔들리고 부모가 불안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정말로 그냥 순식간에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응, 아니야, 이렇게 좀 속으로, 응,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네, 정말 그 3년을 좀 다 이렇게 완벽히 졸업을 맞이한 친구들이 가지는 그 또 성취감이 또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조금 먼저 나간 친구들이 먼저 또 다른 걸 준비해서 뭐 좋게 해도 되지만 좀 아쉬워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것까지는 그래도 다 마무리했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렇게 아쉬워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친구들도 많이 봐서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한두 번은 좀 올 거예요, 아마. 네. 또 있으신가요? 혹시 그 대안교육을 미리 좀 이렇게 뭐지 중학이나 초등에서 이렇게 경험을 하셨던 부모님들도 계신가요? 왠지 해미린의 부모님 대안학교에서 많이 보이는 대안학교 부모의 어떤 그런 약간 그런 좀 있어요. 약간 그런 좀 맞나요? 분위기가 제 있죠. 촉이? 네, 대안학교 분위기.
네, 해밀이 아직 왜? 무학입니다. 아, 해밀이 초절도 안 됐어요, 아직. 아, 네. 정말요? 네. 동환이는 초졸인데. 아, 그렇구나. 또, 또 한번 찍어볼까요? 민준이 아버님도 혹시 민준이네도 대안학교 출신인가요? 저희는 그 학교는 일반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다 음, 나왔고요. 다만 이제 어린이집을 저희가 공동 육아를 하고, 아, 네, 초등학교 때 뭐 저희가 방과후를 어린이집 다닐 때 부모님들이 음, 모여서 이제 방과후 학교, 마을 학교를 만들어서 예, 민준이 아, 거기까지 다녔어요. 어디에 어린이집이에요? 저희 부산에 있는 아, 부산. 단감동에 있는 팽마쿵쿵 어린이집이라는 곳에서 예, 아, 공동육아를 했었어요. 제가 공동육아 교사를 5년 동안 했거든요. 아, 네, 그래가지고 네, 잘 그런 포스가 알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공동육아 하셨으면은 뭐 이런 공동체의 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익숙하실 것 같아요. 다른 네. 분들은 아니신가요? 처음이신가요? 혜성이 조한이네도 대안교육 하셨어요? 혜성이도요? 많이 하셔서 예, 조금 덜 흔들림이 덜 하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조금 더 중심을 잡아주시는 게 되게 많이 다른 좀 이제 익숙치가 않잖아요. 이런 대안교육에 들어오셔가지고 많이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고 그럴 때 좀 먼저 경험하셨던 부모님들이 조금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시는 게 되게 도움이 정말 많이 돼요. 오늘도 이렇게 좀 여러 가구가 있으셔가지고 좋겠네요. 혜린의 부모님 되게 좀 이렇게 어려 보이시나 할까? 이렇게 뭐 외모를 얘기하면 안 돼. 아니에요? 화면을 꼭 포샵을 하셨나? 그러면 네. 네. 혜성이 어머님은 혜성이 이름에 막 걸맞는 배경이신가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건가요? 그런 거 문씨에다가 이름도 혜성이어가지고 그런 그 의도하신 거예요? 모르겠고요. SF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렇구나. 네. 그 뭐지? 신입 부모 환영회? 이런 거 하셨나요? 네. 하셨어요? 1박으로 하셨어요? 네. 좀 많이 환영 많이 해주셨나요? 20기에서? 재밌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또 이게 약간 전통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첫 회 때 막 우리 위에 또 선배들이 또 이렇게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막 엄청 신경 써가지고 후배들을 맞이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네, 그러면 그만할까요? 네, 하은 어머님 하시고 끝나고 네. 또 지금 생각 안 났습니다. 또 한번 다 같이 질문 받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막 졸업하신 하은 어머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제가 17기 학부모님들로부터 선배들로부터 특별히 이렇게 관심이랑 그런 걸 받은 18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건 19기 때 정말 코로나가 이제 처음 나타났을 뿐더러 그래가지고 19기를 끝내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챙기지를 못하고 나와가지고 엄청 다 은혜를 밑으로 대물림을 못해가지고 엄청 안타까웠어요. 어떤 부분들은 제가 연수를 잘 받은 것 같은 느낌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그런데 흔들릴 때가 한두 번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와우, 저는 한 10번, 20번? 네. 그리고 제목을 사막 그리고 오아시스라고 정했는데 그거는 뭐 이제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얼추 무슨 내용이겠다 뭐 이런 느낌은 드실 거예요. 저는 그냥
이야기로 전달을 할게요. 이제 하은이가 금산을 가게 된 계기는 일단 고등학교 1학년 다니다가 이제 자퇴를 했어요. 그 전에 저는 꿈틀리 인생학교라고 하는 오연호 씨가 만든 거기를 보내고 싶었는데 딸내미가 거기 가보더니 발표시킨다는 말을 듣더니만 엄마 나 여기 안 올래. 그래가지고 이제 꿈틀리 인생학교를 안 가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갔는데 이제 6월 말 정도에 자퇴를 했어요. 그런데 놀아보니까 아니 친구가 있어야 노는데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동생이 나이 차이가 좀 많은데 간디 학교라고 하는 부분을 사회에서 언니 간디 나온 친구들이 되게 괜찮더라고 라는 얘기를 그 전에부터 들었었어요. 그러다가 하은아, 이제 딸내미가 하은인데요. 하은아, 우리 친구는 있는데 공부 스트레스는 없는 곳으로 가자 해서 간 곳이 이제 금산 간디 고등학교고요. 이제 저는 보내놓고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계속 아까 그 엄마 그만 다닐래 뭐 힘들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격한 단어를 써볼게요. 환장하겠죠. 아니 뭐가 문제인데 도대체 뭔데? 야, 너 하고 싶은 대로 강압도 없지. 세상에 그런 세상에서 살 수만 있으면 진짜 좋겠다. 뭐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뭐 또 불만이고 뭐가 힘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가지고 저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뭐 선배들한테는 잘 보이고 싶고 이제 나중에는 후배 들어오니까 쟤네들은 또 마음에 안 들고 그러고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아니 분명히 선생님들께서 사랑을 하는 것 같은데 더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더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가지고 그것도 좀 이해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물리적으로는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게 가깝지가 않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하은이가 한 너다섯 번은 갈아탔어야 해요. 저는 이제 집이 정읍인데 그런 것도 어려웠고 그래가지고 정말 놀라웠던 것은 2학년 때 타임캡슐을 묻었는데 거기서 뭐라고 묻었냐면 반드시 자퇴하겠다 이렇게 그렇게 묻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엄청 학부모님들이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야 네가 자퇴를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이분들하고 헤어지면 나는 어떡하지? 큰일 났네. 막 이렇게 속으로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은아, 그래, 알겠어. 그런데 우리 2학년 이제 솔직히 중간에 그만두는 건 그렇잖아. 2학년 마무리 지으면서 그때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조금 일단은 지금은 그대로 다녀보자 했는데 2학년 말 정도에 드디어 안정이 찾아왔어요. 네, 문제는 3학년 때는 그런 말을 안 할 줄 알았더니 3학년 때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겁을 했는데 뜨악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해볼게요. 부모로서 나는 어떻게 했는가. 가장 결정적인 어떤 사건이라면 2학년 때 그 코로나 그 삼엄한 엄청 무서운 세상에 4명을 초대하겠다는 거예요, 집으로. 근데 이제 제가 엄청 고민을 했죠. 제가 이제 2월 달까지는 초등교사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만약에 제가 코로나 걸리면 저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나쁜 선생님이 되니까. 근데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서도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초대를 하고 이제 2박 3일을 있다 갔는데 월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그 유준혁 선생님께서 어머님, 하은이가 학교에도 있기 싫다고 그러고 집에도 가기 싫다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뭐지? 도대체 이건 뭐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오라고 하세요. 없는 듯이. 엄마가 없는 듯이. 그러니까 집에 간 것 같지 않게 그냥 다른 데로 간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고 와서 실제로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한 10시 넘어서 오면 안녕 한마디만 하고 이제 일주일을 있다가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제 딸내미는 엄청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러니까 전혀 움직임은 없는데 마음으로 바쁜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스타일이었고 친구들이 선후배 친구들이 왔을 때 뭐 먹을까 뭐 할까 막 이걸 너무 많이 에너지를 쏟은 거예요. 그래서 지쳐 나가 떨어졌던 건데 저는 그때 일주일 동안 진짜 집에 없는 것처럼 하면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말자. 무상 인생 무상할 때 그 무상은 그 단어가 같진 않지만 한자로 상을 갖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런 상도 갖지 않겠다. 내 딸내미가 이렇게 커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렇게를 없애기로 했어요. 그리고 김호준이 쓴 닥치고 정치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요즘의 캐치프레이즈는 닥치고 응원, 닥치고 지지. 그러니까 앞에 다른 건 그냥 하지 말고 저 자신한테 너는 응원이나 해. 그리고 전폭적인 지지나 해. 라고 저한테 이제 과제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 딸과 지금은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부산에 이제 같은 18기 친구랑 자취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날마다 통화하고 야, 내 딸내미랑 내가 잘 지내고 있구나 라고 느낀 게 뭐냐면 힘들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힘든 걸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엄청 영광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자, 하은아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이거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막 나름 답을 제시해 주는 부분이 그 전에 저 또한 있었어요. 하은아 이렇게 하면 어때? 이건 어떨까? 뭐 이런 이런 것도 좋더라. 뭐 이런 식으로 마치 여튼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한 상을 없앰으로 인해서 그런 마음들이 그런 것이 없어지니까 이 아이가 엄마한테 얘기를 해도 안전하다. 내가 공격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진짜로 지지해 줄 거라는 응원해 줄 거라는 어떤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를 믿고 있구나. 지금도 부산에 가서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계속 통화하고 있어요. 그래 딸 그래. 그렇지만 엄마가 봤을 땐 말이야. 넌 제법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모르겠어. 엄마가 봤을 땐 그래. 너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통화는 마무리를 하는데 그러면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좀 놓인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까 오아시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되려 그냥 다른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 간 것보다 훨씬 문제가 도드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학교는 그렇잖아요. 딱 경주마처럼 이렇게 가리고 공부만 하도록 내몰잖아요. 그랬을 때는 여타에 그들이 관계에서 오는 수많은 문제들에 직면할 그 기회, 시간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를 모두 덮어버리고 이제 이렇게 뛰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되려 간디는 그런 문제들에 직면하게 만들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온통 문제투성인 거예요. 야, 왜 그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문제들 속에 내던져짐으로 인해서 자생력이 그 안에서 생겼구나. 그래서 걸어가는 그 길은 사막이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 선배님 이야기 들었듯이 분명히 간디인으로서 가지는 어떤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글을 한번 썼었어요. 그때 간디는 3학년까지 다녀볼 일이다. 정말 여기에서 싹이 나올까? 여기에서 열매가 맺힐까? 이 시간을 저 개인적으로는 한 2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나무인 것 같은데 어느 날 싹이 트고 열매도 맺고,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아까 예원이 어머니 말씀하신 믿음, 너는 결국 문제를 해결해서 이 간디인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믿는 마음, 그런 것이 생길 거라고 저는 의심치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막을 살짝 그 온갖 먼지 나는, 여기서 먼지는 문제인 거죠. 문제들과 직면해서 싸워낼 때 몹시 요란스러울 수 있고 어지러울 수 있지만 결국 간디인으로 태어날 거고 오아시스를 만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자랑했지만 자식에 대해서 닥치고 응원하고 지지하는 데서 오는 것은 무엇인가? 관계에서 오는 만족감. 그거 요즘에 되게 제 딸내미도 그러더라고요. 딸내미가 평화주의자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엄마랑 잘 지내고 있다는 데서 오는 어떤 안정감이 있나 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왠지 그냥 잘 지내고 있으니까 자식 농사를 잘 지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잘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느낌은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항상 설거지를 하면서 강윤이 너나 잘해. 뭐 이렇게 이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딱 부모는 믿고 바라보는 거, 응원하는 거, 그것만 할 일이지. 그리고 자기 인생 잘 살 일이지. 아이한테 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건 이거 아닐까?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저는 제 인생에 죽을 때까지 목표는 뭐냐면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있게 살다가 죽는 것.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제가 생명력만 가지고 있다면 저는 그냥 됐어. 인생 그거면 됐지. 내 딸내미한테도 그렇게 말했어요. 딸아, 엄마는 네가 뭘 하든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 그런데 너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 무엇이 무엇일까를 좀 계속 찾아보면 좋겠어. 엄마 계속 응원할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최근에 한 교사 연수 중에 활쌤이란 거 저희가 올렸었는데 그 주제 강의가 어머님이 얘기하셨던 생명력이었어요. 어떻게 학생들을 살아나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한 번 어떻게 안정감을 느끼게 할 것인가, 고요함에 대한 부분. 그러면서 자기가 안정감 느끼고 살아나게 할 수 있는 활동들, 그리고 그런 공간들을 학교에 마련해 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적받는 게 그런 공간이 별로 없다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가 에너지를 쏟을 때만 있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은 없어서 저희가 지금 고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뭐 프로젝트로 인테리어 작업이나 공간 만들기 하는 게 사실 그런 이유기도 합니다. 감사하고요. 하은 어머님 아까 얘기하셨던 3년을 보내봐야지 안다. 그 글은 학부모 카페에 보시면은 간디 기자단이 옛날에 썼던 글 중에 있으면 찾아보시면은
읽어보시고 찾아보라고 하지 싶으시면- 마시고요. 예. 스님께서 찾아서 다 아. 드리세요. 그럴까요? 예,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네. 예전에 저도 읽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요. 예, 질문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 또 질문하면 약간의 어색한 시간이 약간 있어야지요.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고요. 이게 질문이 사실 좀 하기가 어려운 게 저희들이 이제 한 달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뭐 집에 와서 뭐 아이들과 같이 뭐 네 학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어 이거 어떻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해보면 한 2주 정도는 코로나 때문에 뭐 특별하게 하는 것 없이도 지나가 버리고 솔직히 학교 생활은 이번 주에 이제 다음 주에 내일이죠. 직관디 오면 모레 직관디 오면 이제서야 이제 너희의 뭐 프로젝트를 뭘 했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아이들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지금은 좀 약간 그냥 알고만 있을 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입 학부모 교육 받으면서 그냥 이야기만 들었을 뿐 약간 뜬구름이 잡는 것 같아서 사실 선배님들 만나는 게 아주 좋은 기회이긴 한데 이 뭐를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지 아직 간디 생활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 질문이 없는 게 아니고요.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조원희 어머니 말씀하실 거예요? 질문하려고요. 먼저 아, 말씀하세요. 아, 먼저 말씀하세요. 저희 질문 아니에요. 그래요? 저는 동환이 예원이 어머님한테 질문을 할게요. 지금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공동육아부터 시작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 이제 네. 현밀이랑 저희도 이제 꽃피는 학교 유치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어찌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조한이가 지금 그러니까 대안학교를 다녔던 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3학년 때 담임 선생님들이나 이런 관계들이 그러니까 워낙 되게 가치지향적인 수업들을 많이 했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애고 이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욕구가 이만큼 차 있는데 이제 학교에 와 보니 이제 뭐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서 온 아이들도 있고 뭐 선배들도 지가 보기에 그닥 뭐 그런 거 같지 않고 뭐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약간 뭐 약간 곤 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면의 고민은 많은데 그리고 많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듣고 왔는데 막상 이제 그 꽃피학교도 이제 계속 고등까지 있는데 이제 상황이 어려워져서 이렇게 되다 보니 자기도 선배들도 다 보고 뭐 이렇게 쭉 있다가 이제 여기 간디라는 또 이런 데 오니까 뭔가 간디 뭐도 잘 모르겠고 뭐 간디가 뭐 꽃이랑 뭐가 달라 뭐 이런 것도 모르겠고 좋다고는 하는데 뭐 그래서 그런 내면의 갈등이 많아서 되게 전화하면서 되게 좀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동안이 예원 어머님의 자녀들도 이렇게 다녔다면 이제 17기도 막 이렇게 섞여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애들이 고민하고 좀 다르고 뭐 이런 것들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다 친해지나요? 근데 혼자 숫자놀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근데 너무 네, 너무 공감되고 네, 무슨 말씀하시는지 너무 딱 알겠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뭐 이게 뭐 이렇게 나눔을 하자는 거 아니고 뭐 격차를 두자는 건 아닌데 그런 차이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서 저희는 거의 약간 반반 정도 됐었나? 약간 그랬죠? 영도쌤? 네네. 반반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워낙 그 입학 인원이 좀 더 많았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그 대안학교 졸업한 친구들도 꽤 있고 또 아닌 친구들도 꽤 있고 좀 이랬었는데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일반 학교 이제 졸업한 친구들 이제 그런 친구들 이제 처음 이제 조금 더 넓은 세상에 이제 처음 만나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뭔가 막 욕을 섞어서 하는 말, 그다음에 이제 뭔가 성차별적인 어떤 발언이라든지, 그런 게 요즘 같아서는 굉장히 기본으로 어느 정도 장착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말들을 하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 더군다나 예원이는 동환이가, 그런
이 친구들이랑 있으면서 아니면 그런 선배들이랑 있으면서 얘가 갑자기 물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예원이는. 그리고 걱정되고. 근데 맨날 오면은 동안이 걱정된다고. 그런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들이랑 같이 다니던 얘가 막 그런 농담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고 막 이러면서 막 엄청 걱정하고 약간은 그런 관찰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근데 뭐 마냥 뭐 친해지고 뭐 아니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만큼인데 그런 색깔이 뭔가 흰색과 검은색이 섞여서 뭐 회색이 되고 이런 과정은 아닌 것 같고 예원이가 1학년 때 약간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쌈딱이었어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를. 그래서 왜 같이 회의를 해가지고 뭔가를 할 때 왜 그렇게 결정을 그런 식으로 해? 그런 건 방식은 아닌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막 싸우거나 아니면 그걸 지금 농담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들은 사람은 어떻겠어? 저 벽에다가 저런 거 써놓은 사람 누구야? 뭐 막 이런 식으로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건 왜 여기다 이렇게 해놓는 거지? 이걸 누구한테 얘기했어? 왜 이걸 뭐 마음대로 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또 동화는 저한테 와서 예원이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다 이렇게 싸우고 다녀가지고 자긴 너무 걱정된다고 막 서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예,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또 그런 사람들이랑 좀 맞추어서 같이 그런 생각들을 좀 이렇게 조율해 가는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힘든 과정이긴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되게 많이 배움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스트레스는 되게 많이 받아 했어요. 1학년 때는 그걸로. 2학년 되고 나서는 조금 어떻게 그런 이제 좀 자기가 제안할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 좀 방향성을 가져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제안하는 게 좋을지 이걸 함께 해가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해가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좀 방법을 좀 달리하게 되는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동환이도 막 이렇게 휘둘리다가 이제 좀 이렇게 다시 자리로 돌아오고 좀 그런 것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이제 개별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꽃피는 학교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좀 많이 봤었는데 아마도 좀 이제 되게 많이 이거 뭔가 상당히 날것인 느낌? 뭐 이런 막 쌩하다? 막 약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어떤 큰 사회로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아이들이 부딪혀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고 그리고 또 그 친구들이 이러저런 것들을 깊이 고민해보고 그럴 기회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무조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완전 배타적이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 경험치가 많이 부족한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뭐 이런 페미니즘이나 아니면 뭐 어떤 그런 회의 구조라든지 어떤 소통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아서 조금 좀 날것의 모습을 많이 보여서 그렇지 이제 아이들 그 친구들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더 공부도 하고 배워가고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맞춰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터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이는 이제 받아주시면 좋긴 할 것 같아요. 조원이가 생각하고 뭐 혜민이가 그런 거에서 이거는 이게 뭐 대안학교를 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 이게 뭐 대안적이 뭐 이건 완전히 막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만들어가는 거예요. 학교는. 조원이가 이런 거 좀 아닌 것 같아. 그럼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뭐 같이 고민을 뭐 필요하면 같이 고민을 해볼 수도 있고 그럼 어떤 게 필요할까? 만들어가면서 하는 곳이니까 안 하면은 그냥 그대로 될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 그렇게 고민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이제 교사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 머리 좋은 친구가 선수 학습까지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의아스러웠어요. 그 수업 시간에 막 힘이 없어가지고 그 책상에 붙어 있다시피 하는데 시험은 잘 보더라고요. 제가 왜 저렇게는 재미가 없는 거구나 해서 제가 걔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구야, 너는 있잖아, 보고 있다가 다른 친구들이 못하는 거 그때 얘기해 주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 미션을 딱 봤더니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다른 애들이 못할 때 탁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한이가 미리 어떤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미리 경험한 자로서의 역할, 얘들아 이거 내가 좀 해봤는데 이거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하고 리더의 역량을 이번 기회에 키우는 것도 서로 좋을 일. 그러니까 뭐 교사가 리드하는 것도 좋지만 내 친구가 이렇게 어떤 걸 제안하고 리드하는 것 또 다른 느낌이면서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한이가 자기도 학생이고 뭔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있기 때문에 뭔가 받을 게 없네? 뭐 할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옛날 서당에 그 훈장 바로 밑에 있는 그 역할처럼 자기가 리더로서의 역할을 한번 키워보는 것은 어떤가. 그러면 좀 살아날 것 같아요. 네. 정말 필요해요. 조한이나 햇밀이나 학교에 대해서 그런 고민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욕적으로 만들어가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친구들이 진짜 필요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는 시기가 정말 더 많이 빛이 난다? 좀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맞추어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수도 있고, 사실은 되게 막 진짜 큰 소음이 막 많이 나기도 해요. 그런 막 삑하게 부딪히는 그런 과정이. 근데 정말 배움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네. 응원합니다. 조한이 고민될 때는 저기 신예원 전화번호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야 되겠네요. 네, 신예원 전화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신예원이 비슷한 고민을 했던 사람으로서 네. 지금은 사회 속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 네. 선배를 찾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네. 조한이한테 그렇게 전화하거나 뭐 이렇게 톡하면 인생 피곤하게 살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요, 매우 좋아하고요. 그 서울역 그 옥상의 알맹상점으로 가서 간디 21기 조한이다 이렇게 하고 네네네네. 상담을 요청하면 아주 좋아하고, 요즘 손님이 많지 않아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민서 어머니. 조한이 어머니 얘기 들으면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아니, 지금 아이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 네. 사실 저는 큰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하고 자퇴하고 그냥 사회 속에서 살다가 지가 대학을 간 아이고, 저희 둘째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이후에 중3까지 거의 은둔해서 살았어요. 공교육이 너무 안 맞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이 아이가 학교를 가는 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축복이었고, 간디 가서 과연 적응할까? 막 이게 늘 두려움이었거든요. 큰아이도 간디 학교 보조 받고 아이가 안 가는 바람에 실패한 케이스라서, 민서가 가는 순간에 저희는 그냥 와 이거 성공했다 였는데, 가서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여기 내 학교 없고 완전히 꿈의 학교라고 그러고, 그 집에서 소파와 혼연일체돼서 늘 그냥 핸드폰만 들고 있던 아이가 막 날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선배님들 이런 얘기하시면서 아이들 중간에 굉장히 많이 힘들 거다, 많이 당황할 거다, 수도 없이 찾아올 거다. 그래서 제가 뭐가 있길래 이러지?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민서는 1학년 때는 국토술래 가느라고 신났고, 2학년 때는 해외 간다고 신났고, 3학년이나 돼서 이게 고민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조한이 어머니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우리가 모르는 더 많은 것들이 있겠구나. 이래서 많이 이 얘기를 또 하고 계속. 그러니까 지금
선배님들도 그러시지만 그 신입생 환영회 때 부모님들도 그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숨은 게 있나? 숨은 뭔가가 있나? 왜 자꾸 얘기를 하시지? 우리가 모르는 게 뭔가 있나 보다 이게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조한이 어머니 고민을 들으면서 이게 아이들 속에서 부모들이 또 느끼지 못하는 나름의 고민들이 계속 있겠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심각해졌네요 지금. 심각 안 해도 돼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집중해도 돼요. 일단 나는 지금 좋은 상태구나, 좋구나 누리시면 되죠 뭐. 그렇죠. 저희는 지금은 뭐 너무 네. 좋죠. 네, 누리시면 돼요. 네, 그래서 거의 뭐 카페에 글 올라오면 1순위로 좋아요 누르고 밴드 좋아요 누르고 다른 댓글 쓰고 내내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아이가 굉장히 암흑 속에서 있다가 어느 순간 그 예전에 그 빛을 확 발할 때 부모는 뭐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지금 민선애 같은 경우가 또 하은이 뭐 이게 실명 거론하면 18기에 제가 이제 그 모시고 온 친구가 있어요. 저희 애랑 이름이 똑같은데 어쨌든 그 친구가 어쨌든 일반 학교에 있으면서 학교 이제 자퇴하고 그리고 엄청 이제 힘든 과정을 했죠. 그러니까 그 엄마는 얘가 그 어디든 나오는 것만으로 굉장히 막 만족감을 가졌고 그 친구가 이제 적응을 하는 거에 엄청 조마조마하면서 했는데 아무튼 그 친구가 결국 졸업할 때는 부회장까지 하면서 엄청 그 열심히 했고 막 졸업할 때 막 엄청 저한테도 막 되게 기분 좋게 막 또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저도 또 기분 좋았고 그 친구가 그렇게 잘 졸업을 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조한이 생각하니까 17기에 고은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도 이제 완전 그 초등부터 그 대안교육만 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학기 초에 정말 너무 완전 이렇게 완전 해가지고 너무 다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끼리 되게 조심스럽게 고은이는 조만간 자퇴할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 친구가 적응을 한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를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학년 대표를 갑자기 이제 하면서 막 뭐라지? 딱 휘어잡기 시작하면서 엄청 그 학교 생활에 열심히 이렇게 하고 뭐 내내 좋았어요. 정말 내내 좋았고 뭐 저희 애랑도 좀 잘 지냈고 그러니까 딱 그런 케이스들이 뭐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아이들이 다 각자의 순간에 이렇게 딱 빛을 발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은 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좀 인내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네. 지금. 네. 오늘 이제 그 선배님 오신 분이 다 제가 뭐 엄마 아빠 차별하는 건 아닌데 어머니들이셔갖고 조금 이제 이게 전달 느낌이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사실 이제 뭐 아빠들은 약간 공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 집에서 흔히 이제 잔소리를 하던 역할을 갖고 있는 부모가 있고 이제 케어를 해주는 이제 역할을 하는 부모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집에 이제 제가 아이들과 부딪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이제 잔소리꾼 그러니까 뭐 보통 엄마들이 했던 잔소리꾼 역할도 해가면서 그게 아이들을 케어했는데 저는 어릴 적부터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경제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때까지 자라오면서 갖고 있던 그 사회적인 앞서 예원 어머니께서 말씀했지만 사회적 지위 그게 뭔가라고 했을 때 그걸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살아온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공동육아를 가면서 이제 교육에 대한 생각을 이제 좀 달리하면서 지내왔는데 근데 아직도 이제 큰아들과 이제 대화를 하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제 기준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그 아이한테 뭔가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좀 많은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하니? 아주 단적이 예를 들자면 그 민준이는 방을 좀 어지럽게 어지러움 속에서 그냥 자기는 아주 그게 평온하게 지내는 그런 성격인데 저하고 성격이 다르니까 저는 그거는 이제 네가 어디 가서 사회생활하든 누구나 단체 생활하든 그러한 행위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이제 강요하는 형태의 어투와 말투와 그다음에 이제 아빠로서의 갖고 있는 그 권위적인 말투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좀 행복합니다. 예, 그 안 보니까 예, 서로 안 보니까 이제 진짜 한 번씩 보니까 그냥 한 이틀만 참으면 되지 뭐 이런 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면 된다 이렇게 뭐 그냥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버려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한 번씩 이제 그 대화에서 보면 민준이 저를 무서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공유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솔직히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이제 아이와 대화를 할 때 이 가치관을 버리면서까지 대화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부모님도 분명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참아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아예 대화를 안 해야 돼?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자식인데 대화를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좀 이게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융통성 있게 이런 문제를 좀 잘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하셨는지 혹시 그 또 두 집의 아빠들은 또 어떻게 딸과 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조금 듣고 싶거든요. 제가 질문에 대한 이해를 조금 선배님들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는 답으로는 이렇게 썼어요. 아빠가 변해야 아이가 변한다. 저도 이제 보통 우리 전화해가지고 전화해서 누구야 뭐 했어? 그럼 뭐는 했니? 그래?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체크 하다 보면 꼭 화나는 지점이 생겨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좋은 마음에 전화기를 들었다가 아유 진짜 하면서 내려요. 근데 제가 중간에 이거를 막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어떻게 변했냐면 딱 전화기를 들었는데 내가 지금 진심으로 궁금한가 아니면 무엇을 체크하려고 하는가 해서 체크하려고 했을 때는 아예 하지 말자. 그래서 중간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바꿨고요. 아주 어렸을 때로 돌아가자면 퇴근하고 왔는데 이것들이 자매인데 엄마 한번 딱 쳐다보고 지들 둘이 노는 거예요. 완전 화가 나죠. 너무 약 올랐는데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문을 탁 열자마자 딸들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딸들이 놀다 말고 엄마 하면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 부모와 자식 간에 분명히 부모가 더 세요. 그런데 더 센 사람이 움직여야지 덜 센 사람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조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거의 그러니까 결국 제 딸내미들도 엄마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변했네? 라고 했을 때 그때서야 엄마가 노력하네? 그러면서 엄마 편이 돼가지고 노력해 주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민준이 아버님이 그전까지 했던 어떤 그 모습을 다르게 했을 때 아이도 분명히 변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하고 싶으면 봐라 아빠 노력한다. 너도 노력해주면 좋겠어. 요거 할 때 좀 먹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좀 달리 이야기하자면 그 학교 생활을 하든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할 거고 또 저희는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갖고 와 있던 이제 경험도 있고 이 아이가 좀 더 이제 이 생활적인 면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민준이와 제가 이제 간디 학교를 가는 거에 대해서 둘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이 학교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준이가 엄마랑 이야기하는 것보다 저하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많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보내줘야만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민준이는 제가 그는 간디 학교를 갔을 때 간디 학교가 추구하는 게 있으면 우리가 그 속에서 있으면 좀 뭔가를 조금이라도 더 얻고 나오고
그 생활이라는 걸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는 게 좀 우리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걸 좀 느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잘 전달을 해서 이 아이가 그냥 아빠의 조언, 흔히 말하는 뭐 이게 잔소리가 아니라 이 조언을 이제 좀 받아들여서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이제 핵심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아무래도 이제 또 이제 아빠와 아들이니까 그 사이에서 그냥 이게 전달을 하게 되는데, 확실히 아들들은 이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생활을 보면 거기 굉장히 좋은 그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추구하고 있고 이러는데, 거기서 요런 걸 조금만 더 내가 좀 이렇게 코치를 해주면, 그것만 조금만 받아들이면 더 학교 생활이나 뭐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뭔가 이제 고민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해볼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전달하는 방법이, 제가 잔소리만 하던 사람이라서 그렇게만 하니까 또 잔소리를 들리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이제 부모와 아이들 사이에 대화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는 하는데, 한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간디를 선택하는 그 시점에 그냥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다 이제 좀 잔소리로 이제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왕 이제 지금 학교를 갔고 또 학교 생활의 이야기도 저도 듣고 싶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사람들과 이때까지 가족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친구들이라는 게 또는 선배, 후배, 선생님이라는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좀 대화를 좀 원활히 좀 하고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고 싶은데, 그게 아직은 조금 힘든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거에 대한 생각이. 민준이 아버님, 제가요 지난주에 그 아이들 토요일 날 외출을 저희 그 같이 그 밥 먹고 고기 네네네. 먹고 했었잖아요. 제가 좀 그 답을 좀 드리자면, 민준이 너무 잘 키우셨어요. 그 친구들 사이에 막 분쟁 일어나면 중재 진짜 잘하고요. 할 소리도 다 해요, 친구들한테.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굉장히 그 다 모였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들이 원하는 아이들만 나오고, 그때 이제 혜민이하고 조한이 안 나왔는데 그 아이들마저도 너무 제가 정말 멋있었던 건, 우리는 오늘 쉬기를 원해. 그러니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아. 라고 이제 결정한 친구들이에요. 그 두 친구는. 그래서 제가 막 강제로 가자고 안 하고, 본인들은 영화 보고 좀 쉬고 싶다 그래서, 와, 이게 진짜 간디구나. 막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다 같이 막 떼거지로 놀고, 이게 아니라 각자 자기 의견을 딱 밝힐 수 있는 아이들이구나 해서 좀 놀라웠고, 또 모여서 같이 하게 있을 때 보면 아이들이 하나하나가 그 어른에 대한 그 배려도 알고, 서로 간에 그 굉장히 잘 컸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내 아들만 보는 것보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애들을 우르르 다 데리고 좀 같이 지내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 아이의 모습이, 내가 모르는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민준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밖에서는 너무 잘해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네. 드리면, 이제 저희는 이제 딸, 아들을 동시에 키우기 때문에 어떤 대화하는 그런 방법이나 이런 거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인데, 아까 민준이 아버님이 아들은 얘기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 같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비교 분석해 봤을 때 저희 비교군에서는 맞습니다. 네. 흘리거든요, 많이. 많이 철철철 흘려요. 저 병덕쌤이 저 웃으시잖아요. 얼마나 많이 경험은 저희 아들이 엄청 많이 흘리는데, 어, 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대화의 방식에서는 그렇게 많이 차이는 없는 건 뭐냐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저희 부부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어쨌든 중요한 건 관계다. 관계를 흐트러뜨리는 어떤 대화의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주의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준이 아버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한 뭐 10개든 뭐 20개든 30개든 있는데 그중에서 진짜 줄여가지고 하는 게 뭐 5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 다 하면 아마 너는 진짜 듣기 싫겠지. 근데 나는 엄청 참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건데. 근데
민준이 아버님도 생각하면 누군가 민준이 아빠한테 계속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진짜 듣기 싫을 거잖아요. 근데 민준이가 듣고 싶어 하는, 민준이가 하고 싶어 하는 대화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아버님이 지금 하는 그 마음속에 막 이렇게 꾹꾹꾹꾹 내가 이것도 너한테 얘기해 주면 니한테 얼마나 좋을 거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민준이한테 그런 게 지금 꼭 다 필요한 거는 아닐 수 있거든요. 정말로 근데 민준이가 아, 내가 아빠한테 이런 어떤 걸 듣기를 원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빠가 되는 그런 아빠, 그런 대화의 상대가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그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데 그런 걸 막 해준다고 해서 민준한테 그게 다 들어가진 않거든요. 오히려 스트레스만 되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민준이가 필요로 할 때 정말로 아빠가 한 개를 툭, 두 개를 툭 줬을 때 그게 정말로 남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준이가 많이 얘기를 해주기를 원하고 소통하기를 원하면 민준이 아빠도 이제 애가 집 간 뒤에 오면 아, 어떻게 지내는지 빨리 좀 얘기 좀 해봐. 좀 자세하게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말고 아빠 얘기를 들려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 아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데 아, 막 나 이거 너한테 오늘 니 오면 꼭 얘기하고 싶었어. 이런 식으로 막 아빠 얘기를 막 하고 너는 뭐 꼭 하나 뭐 얘기해주고 싶은 거 뭐 있었어?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든지 아, 이렇게 뭔가 요구하고 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대화가 이제 점점 아이는 좀 많이 부담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아들과 아빠보다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동등한 입장에서 최대한 동등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도 그런 생각이 들게 해야지 정말로 대화하고 싶은 그런 상대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 아들은 정말 고등 가고 나서 아빠랑 진짜 그런 대화들이 훨씬 더 좋아졌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안 보이니까 조금 이렇게 잔소리할 일들이 적어져서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그래도 왔을 때는 그렇게 꾸준히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저희 둘이도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고 애들하고도 그렇게 대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막 자기 그런 얘기가 궁금하거나 생각이 궁금할 때 전화를 해서 아,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아빠 생각은 어때? 엄마 생각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내가 대화하고 싶은 아빠, 내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대화해 주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선배님들 모시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근본적인 의미냐면 탈퇴하지 말고 우리 정상적으로 잘 구해서 아이들 3년 동안 잘 간대학교를 잘 버텨서 가는 게 그게 핵심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뭐 부모의 마음도 중요하고 그냥 아이들 스스로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이 학교 생활과 학교의 관계에서 부모와 아이들 사이의 그 소통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아이가 이제 우리가 네 학교 생활에 나도 관심이 있어. 그리고 네가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 그럼 이 아빠로서 든든한 버팀으로서 내가 이런 걸 해줄 수 있어. 우리 부모 엄마 아빠는 이런 걸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지원을 해줄 수 있어. 그리고 뭐 아니면 그러니까 네가 학교 생활에서 어려움을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요런 취지예요. 요런 대화가 좀 잘 된다면 서로가 조금 힘들었을 때 분명히 간디 학교를 다니면서 아이가 제일 뭐 간디에서 생활을 하니까 아이가 제일 힘들든가 또는 제일 행복하든가 뭐 그런 삶에 대한 감정을 느끼면서 지낼 거지만 사실 부모들도 이 간디 아이를 보내면 위해서 지금처럼 이제 부모 교육도 하고 행사도 참여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부모의 역할 앞서 말씀하셨듯이 학부모의 역할이 간디에서 한 주축이라면 또 우리도 그 속에서 또 느끼는 또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행복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쪽만 행복하다고 해서 나는 불행한 부모인데 나는 간디로 보낼 때 나는 너무 불행한데 너는 행복하니까 나는 무조건 참아야 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분명히 일치가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아이와 이제 부모 사이에 이 간디와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로 이렇게 편안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뭐
그 연결고리나 뭐 대화의 방식이나 의사소통이나 이런 게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제 기존에 했던 대화 방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같이 저희는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누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일을 참 많이 나누는 가정이라 생각하거든요. 특히 아빠와 이제 아들 사이에서는 이제 뭐 주입식이든 어떻든 간에 아주 어릴 적부터 대화를 참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이제 좀 더 이제 고등학생 이제 아이가 더 컸고 이제 생각이나 게 제가 그냥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위치가 분명히 아닐 것 같아서 그래서 아까 그런 질문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답변 잘 들었고요. 아마 많이 도움돼서 이제 좀 이제 민준이랑 같이 대화 우리가 이 생활에 대한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서로 솔직하게 물어보고 우리 요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자 이런 것도 좀 한번 이야기 나눌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지금 민준이 아빠가 아버님 생각하시는 그 생각을 민준이한테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러이러한 부분이 참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솔직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아니면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하는 방법이 있다면 너도 좋은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 주고 아빠는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잘 대화해 왔던 것처럼 하고 싶어. 그렇게 정말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혼자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러면 민준이가 또 생각 외로 뭐 좋은 또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금도 괜찮은데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꾸준히 응원하고 꾸준히 지지한다 그런 것들이만 어필이 된다면 지금 같은 그런 적극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라면 네,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오픈하시는 건 저는 굉장히 찬성합니다.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한마디 이제 이게 거들자면 정말로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이 아이가 이것을 선택해도 좋고 저것을 선택해도 좋고 그러니까 결과로부터는 정말 바라는 마음이 나한테 없는가. 그러니까 아이가 뭘 선택해도 진짜로 괜찮을 때 제 마음도 편하고 아이도 편해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네.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 해도 될까요? 그 아이들이 궁금하긴 하네요. 제가 느꼈던 게 저희 17기 친구 여자애들, 남자애들은 안 그런데 여자애들 그래요. 어머님들한테 이모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동환이 어머니 예전에 서연이가 그랬었던 거예요. 동환이 애원이 이모한테 뭐 한다고 그래서 왜 이모라고 부르지? 이렇게 했는데 본인들은 느끼는 게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가지고 아마 그렇게 불렀었던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이 되게 끈끈한 동기들, 특히 동기들에서는 끈끈한 우정일 수도 있고 관계가 되게 깊어지지도 않아요. 싸우기도 많이 할 건데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어서 또 한테는 굉장히 미움의 대상일 거란 말이에요. 어떤 친했다가도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특정 친구들은 정말 얘는 이해가 안 돼. 이런 고민들을 많이 나눌 거잖아요. 그럴 때 궁금한 게 어떻게 하셨는지 아니면은 그 대상 학부모님들하고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누시거나 뭐 이렇게 같이 고민들을 했던 경험들은 있으신지 얘기 듣다 갑자기 궁금해졌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하면은 막 남자친구 보내시는 부모님들은 막 좀 당황하실 텐데 저희 이제 아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일탈을 했어요. 일탈 뭐 거의 일탈 그랜드 슬램 다 할 만한 일탈은 다 했습니다. 네. 학교 다니면서. 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얘가 담배를 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진짜 충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럼 네가 담배를 누구랑 어떻게 폈냐 이랬는데 그 담배를 그러니까 흡연하고 있는 친구를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랑 이제 뭔가 친하게 지낸 것 같더니 약간 이제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아 우리가 그 친구랑 다니면서 이제 담배를 배웠구나 막 이런 생각이 이제 좀 제 마음에 아 그 친구가 좀 이렇게 좀 미운 거죠. 막 '아 안 그랬으면 안 폈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이 좀 있었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친구한테 그냥 만났을 때 아예 그냥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해 가지고 "야 너 동아 데리고 담배 피지 마."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막 그렇게 뭐 이야기를 하는 걸로 그냥 이제 풀기도 뭐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사이에서는 또 이제 관계에서 누구 진짜 하는 거 진짜 이해 안 된다. 그 친구는 정말 뭐 이제 저희 딸 같은 경우에 특히 막 그 친구가 뭐 여자아이들한테 하는 그런 행동이나 이런 것들 너무 막 이해 안 되고 정말 막 욕도 엄청 많이 하고 그 친구 때문에 진짜 학교 가기 싫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 그냥 같이 공감을 저는 그냥 해 줬어요. 그러네. 이거는 쪼끔 이거 선 넘었네." 막 이러면서 막 약간 좀 이렇게 공감을 해 주고 그럴 때 너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했더니 네 몇 번 싸웠지. 몇 번 싸웠는데 해도 뭐 그 친구가 변하지가 않아."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막 했어요. 근데 졸업할 때까지도 뭐 그 친구에 대해서 막 이런 거 뭐 진짜 걔 아니다." 막 이런 뭐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저희 그냥 예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친구는 그런 모습이 있는 친구? 근데 그 친구의 모든 점이 다 그렇게 안 좋은 건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 좋은 부분이 도드라져서 그 친구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그 친구의 또 하나의 한 부분인 거고 그 친구가 그 모습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 그거를 인제 예원이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냥 넘어갔던 것 같고 근데 동환이는 그 선배랑 쪼끔 이렇게 문제가 쪼끔 있어 가지고 그 선배랑 좀 관계가 안 좋아져서 그거는 이제 동환이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서로 이야기를 했고 동환이가 후배랑 한번 안 좋았던 적도 있고 선배랑 안 좋았던 적이 있는데 후배랑 안 좋았던 거는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그거는 그렇게 같이 지켜봐 주는 걸로 했고 선배랑 안 좋았을 때는 선생님이랑 또 상담을 좀 했고 이렇게 풀어갔던 것 같아요. 그걸로 그 부모님이랑 뭐 따로 이야기할 정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지내다 보면은 와 가지고 진짜 누구 때문에."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생각에는 그 친구랑 지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얘는 자꾸만 이 친구랑 놀지?" 막 그런 생각이 좀 부모니까 또 이게 막 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아이가 해 나가는 방향대로 하는 거니까 뭐 제가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다고 해서 그거는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결국에는 뭐 다 동기들이라는 이름으로 어느 정도는 다 좀 수용을 하는 것 같고 또 그 친구가 가진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인정해야 되는 부분은 또 인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친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그 사회 보는 걸 엄청 좋아하는 사회주의자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엄청 저 의미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되게 의미 있고 재밌는데 '그래도 10시 안에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음. 그래 가지고 오늘 말씀 안 하신 분들 목소리 많이 안 내신 분들 목소리 좀 듣고 우리가 10시에 아쉽지만 헤어지는 건 어떨까. 네. 매우 좋습니다. 나린이 어머님. 네, 저는 되게 그냥 공감 가는 내용들이 많았고요. 저는 사실은 아직은 나린이가 굉장히 아까 민성 어머니도 얘기하셨지만 나린이도 일반 학교를 다니고 와서 그런지 지금 약간 이렇게 반발짝 떠 있어요, 아이가. 그래서 마냥 신나고 아직 막 그냥
사방을 헤치고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걸려서 학교 복귀할 때도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제가 학교 좀 가지 말라고 했더니 왜 엄마는 학교를 못 가게 하냐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너 중학교 때 같았으면 학교 가지 말라 그러면 좋아했을 텐데 그랬더니 그렇긴 하지 뭐 그럴 정도로 아직은 나린이가 반발짝 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전부가 아닐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거기도 지금은 꿈 같은 집단이지만 거기도 사회고 오히려 또 작은 집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깝기 때문에 더 깊은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거를 뭐 마음도 먹고 있고 대비도 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아이가 자라는 과정이라고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러고 있는데 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어도 또 막상 그런 상황이 되면 저도 많이 당황하고 걱정이 되겠죠. 네. 그럴 때 오늘 시간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럴 때 망설이지 않고 또 여러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 도움을 요청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린이 어머님 얘기 듣다 보니까 선생님 이러면 좋겠어요. 실제적으로 부모님들한테 어려움이 있을 때 선배들한테 이러이러한 어려움, 그러니까 실명 거론하지 말고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비슷한 어려움을 경험하신 선배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좀 문제가 있을 때 원포인트로 만난다든지 이것도 하나의 어떤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네. 네, 그리고 올해 뭐 학원위에서 예전에 이제 코로나로 저희가 지역 모임 같은 게 학부모 모임들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지역 모임이나 이런 부분 선후배 학부모님 만남을 좀 다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지금 준비하도록 계세요. 그래서 그럴 때 이런 얘기 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 10분. 네, 에밀리네도 얘기 안 했어요? 예, 에밀리네나 뭐 혜성의 어머님 뭐 이렇게 좀 얘기 듣고, 네, 마무리. 민서 아버님 얘기 안 하셨죠? 아버님도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 한번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에밀리 아빠가 얘기할까요? 네, 오늘 선배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안이 예원이 어머니 3가지였잖아요. 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배워. 그리고 또 하나가 응 아니야. 3개 듣고요. 또 한이 어머니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 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또 하나가 오늘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생명력. 그 말도 참, 그 단어도 참 신선하더라고요.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어머님 한 말씀. 네, 저도 이제 혜밀이 또 친구들이 분명히 어려움을 이제 겪기도 할 거고 당연히 즐겁고 행복한 일도 많겠지만 어려움도 당연히 겪을 거고 그런데 그 어려운 과정을 풀어나가고 또 지나가는 게 배움일 것 같아서 저도 그런 과정들이 제 자신에게도 좀 배움이 될 수 있게끔 저도 사실 처음이니까요 모든 게 그래서 배움이 될 수 있게끔 좀 인내심을 가지고 또 희망을 가지고 좀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런 힘을 부모님들이 주시는 것 같아서 선배 부모님들께서 주시는 것 같아서 오늘 자리가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감사합니다. 민서 아버님. 저는 그 두 분 선배님들 말씀하신 내용이
처음에 학교를 보낼 때 그냥 다들 궁금해하실 내용이었다고 생각했는데 딱 그냥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뭐 저도 처음에 들어갈 때만 조금 고민을 했던 문제인데 전혀 잊고 있었던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딱 그냥 다 궁금증 다 해결되고 뭐 저희 걱정 안 하고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문제 있으면 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네, 혜성이 어머니 혜성처럼 나타나셔서. 네. 네. 이렇게 좋은 선배님, 그러니까 선배 부모님을 만나서 좋은 이야기 듣게 돼서 굉장히 네,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드리고 아직까지 저도 혜성이가 물론 여러 일들이 있겠지만 잘 지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네, 그래서 가지고 있어서 정말 즐겁게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같이 친구들과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선배 부모님들과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낙관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즐겁게 학교 생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행복한 부모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다 얘기들을 한 번씩은 하신 것 같은데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면은 받고요. 정리를 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 15초. 네. 네네, 다시 일어나서. 후배 부모님들 만나 뵈서 정말 진짜 기뻤고요. 응원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동환의 어머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예원의 어머님. 아, 일어나야 될 것 같잖아요. 하셔도 됩니다. 아, 저도 너무 반갑고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21기 출발에 같이 하게 돼서 계속 내내 마음에 우리 뭐 혜민이, 민서, 혜성이, 뭐 민준이, 나린이, 조한이 잘 지내나 계속 마음이 쓰일 것 같아요. 저 요즘에 막 학교 카페에 잘 안 들어가 봤거든요. 네, 그래서 내내 마음 기울이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로 아까 그냥 하는 얘기 아니고 정말 궁금하신 거 있거나 아니면 좀 힘이 필요할 때 네, 연락하시면 네, 충분히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네, 그렇게 같이 걸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있으니까 연락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못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리고 또 신입생 부모님뿐만 아니라 지금 재학생 부모님도 같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혹시 제가 영상을 지금 이걸 녹화를 했거든요. 괜찮으시다면 동의를 해주신다면 학부모 카페에 이거를 올려도 될까요? 네. 그러면은 요거를 하고 선생님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좀 최대한 원본 살려가지고 학부모 카페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기 부모님들한테는 못 오신 분들한테 친절하게 연결 주소를 아까 한 어머님 마셨던 글까지 제가 한번 찾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연수가 있는 게 이제 목요일로 바꾸죠. 4월 14일 날 그때는 이제 외부 특강 저희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봄에 있는 대표님 모시고 이렇게 지금 섭외를 해가지고 준비 중에 있고요. 예, 그때 또 많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신입생 부모님뿐만 아니라 재학생 부모님 모두 좀 초대를 해가지고 같이 듣는 시간으로 이렇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제가 동환이 어머님하고 담임을 3년 동안 해가지고 제가 간디 10여 년인데 담임을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딱 2번 했어요. 중학교에서 3년 연속 담임을, 고등학교에서도 연속 담임 딱 2번 했거든요. 그때 가장 많이 도움을 받았던 부모님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사실은 예 그때 생각들이 막 나네요. 면담할 때 동환이 때문에 또 눈물 짓기도 하고 고민도 같은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예, 부모님들도 여러 가정을 해서 예, 서로 제가 17기 부모님들 하면서 같이 했을 때 가장 좋았었던 게 그때
내 아이로만 바라보지 않았었던 게 참 좋았어요. 우리 아이들을 포인트로 뭐든지 이렇게 접근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편하기도 하고 고마웠었거든요. 그래서 21기 부모님들도 그런 마인드로 같이 배워나가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박수로 마무리 지어도 될까요? 네, 그럼 마이크를 잠깐 켜주시고, 예, 기념사진을 한번 찍겠습니다. 단체 사진 제가 핸드폰으로 이거 남겨야 되니까 기념사진 한번 찍고. 네. 어떻게 하지? 앞으로 와. 전체 컷으로 한번 갤러리형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반가웠어요. 네, 21기 화이팅!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화이팅! 화이팅!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빠이빠이.